여성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인천 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성도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설립하고 효과적인 청년 사역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상을 마비시키고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중동 문제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 예배를 제안하는 2019 예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능 방송인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 문화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모 교회에서 불거진 여성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젊은 목사의 아버지이자 해당 교회의 담임인 김모 목사가 여성도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4가지 항목으로 고소했는데 김디모데 목사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 목사가 고소장에 명시한 항목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김디모데 목사가 SNS상에 올린 글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고 심우하는 인천 모 교회의 교세가 줄어든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에게 그루밍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성도들 앞에서 수차례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속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 형태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이번 고소를 진행하면서 일각에선 김 목사가 강경한 태도로 이번 사건에 대응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 목사는 아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지인들에게 부탁해 논란의 확산을 막을 것을 종용하는 등 사태를 진화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소송건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피해 여성들 측에서 요구했던 그 사과에 대한 그 공식적 사과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 요청들이 전부 무시되고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저희 이 피해 여성들을 대리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해 말 그루밍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도들은 현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목사의 아들은 자취를 감춰오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1차 진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디모데 목사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1차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곧 2차 진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캠퍼스와 청년 사역에 앞장서는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효과적인 캠퍼스 청년 선교를 위해 전략적 교육과 재반 연구 등의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청년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현재 한국교회 차원에서 캠퍼스 청년 사역과 관련한 연구는 취약한 상태라며 연구소는 캠퍼스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대안적 사역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캠퍼스와 청년 사역에 대한 자료 수집, 사역 전략 연구, 청년 대학생 사역의 동향과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대학생 의식조사를 진행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청년 사역자를 위한 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캠퍼스 선교단체와 청년 사역자들이 캠퍼스 전도 전략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습관적이고 의존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는 현상, 바로 중독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파괴시키는 중독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피해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한국교회는 중독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독 5대 영역으로 꼽히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성중독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불립니다.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230만 명의 인터넷 중독자와 각각 210만 명의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가 있습니다. 성에 중독된 사람은 200만 명, 마약에 빠진 사람은 50만 명에 달합니다. 약 900만 명의 중독자가 있는 겁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109조 원입니다. 다음 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다음 세대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데 현실보다는 중독 분야에서 도피처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그리고 이 21세기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실은 중독과 우울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허탈하니까 뭐합니까? 게임하기 시작하죠. 술 마시기 시작하죠. 담배 피우기 시작하죠. 중독에 걸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김영한 대표는 교회의 모델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중독자들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오니아 21연구소 김상철 소장은 중독자들을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회복을 위해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독자들의 생활 패턴을 중독 분야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바꾸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교회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 예배를 제안하는 예배 컨퍼런스가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선 창의적인 예배 방법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안덕원 교수는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본질이라며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므로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선 세례 재확증의 예전적 예배와 찬양 축제 예배, 이머징 스타일의 파송 예배 등의 메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다채로운 실험 예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나눔의 예전학회는 다양한 형식의 시편 찬송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비롯해 가상 칠언을 낭독하며 어둠 속에서 예배하는 테네브레 예배, 십자가 죽음의 기억을 감각으로 경험하는 성찬 예배와 같은 실험 예배를 통해 건강한 예배 갱신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나눔의 예전학회는 보다 깊은 예배의 본질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능인 방송인 선교회가 정기 예배를 열고 문화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방선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말씀 포럼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1부 예배엔 한국문화예술원 상임회장이자 연기자인 한인수 장로가 간증을 전했습니다. 한 장로는 어렸을 적 몹쓸병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보전해 주셨다며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말씀 포럼은 방송 선교사역과 연예계 자살 방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 연예인과 방송인, 언론인으로 구성된 예방선은 200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 예배를 열고 나라와 민족, 문화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랩콘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현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손동현 사모가 회고록 결국엔 사랑을 출간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와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결국은 교회,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출간 기념 감사 예배에서 손동현 사모는 어떤 상황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사랑과 용서, 화해가 최고의 해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책 1부에는 막내딸의 눈으로 본 한없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 손영원 목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2부와 3부에는 손영원 목사의 사모 정량순 여사와 저자인 손동현 사모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각각 수록됐는데요. 손 사모의 바람처럼 손영원 목사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도전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꼬마 숙녀 이야기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예배에서 마련된 특송 순서인데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그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다녔기에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발견했는데 오늘 찬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예. 우리 이다엘이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소개에 귀여운 이다엘 어린이가 강단에 올라섭니다. 수많은 성도 앞에 서니 조금은 긴장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시작하나 싶더니 이내 눈물을 보입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찬양을 부르는 귀여운 모습에 예배당 안에는 한바탕 웃음이 이어졌는데요. 특송이 끝난 후에는 성도들의 응원이 담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영리 단체 굿워커스의 선한 섬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감동을 전합니다. 굿워커스는 20년 넘게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주일 점심에는 부천의 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따뜻한 식사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유난히 추운 올겨울 굿워커스의 따뜻한 섬김은 가족의 사랑이 더욱 그리웠을 어르신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부패인식 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패 인식 지수와 관련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분야 중에선 공공부문 부패와 금품 수수 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예방, 처벌 점수는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국회 사무처에 자유한국당 5.18 폄하 발언 당사자들의 징계안을 냈습니다. 아울러 4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5.18 공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18은 폭동이라며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란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과 휴원, 수업 단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설교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확정됐습니다.
또 3.1운동 100년 한국교회위원회는 5분 메시지를 전할 목회자로 감리교 윤보환 감독,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을 결정짓고 1명을 추가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연구에 힘써온 고 탕명환 소장의 25기 추모 예식이 오는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신흥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과 현대종교 발행인 등을 역임한 탕명환 소장은 지난 1994년 괴한의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종교는 추모 기일을 맞아 탕명환 소장의 저서와 기고문, 영상 설교가 담긴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이 2월에 독립운동가의 김마리아를 선정하고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마리아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일원으로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담을 엽니다. 대담엔 WCC 핵 평화운동을 담당하는 조너선 프레릭스 국장이 대담자로 나섭니다. 대담은 오는 15일 한국 YWCA 연합회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